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점검 세 번째 시간으로 물가와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심상치 않다는 점,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이 자꾸 철수를 해가면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게 되면 백성들의 생활은 더 고달퍼지는 것이겠죠.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3%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3% 오른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 6%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면 물가 상승률 3%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 GDP 숫자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있고 또 물가 지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통계국의 물가 통계를 보면 분야별로 세분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식품 쪽 물가가 8%로 상당히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프리카 열병에 의한 돼지고기 폭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육류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 특히 야채류의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저 자신 중국에 살고 있고 매 주말 전통시장에 가서 야채와 고기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8% 이상으로 올랐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물가하고 틀려서 식품 쪽 물가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여서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직격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이 조금 받쳐주면 좋을 텐데 중국의 현재 실업 통계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근본에 도시지역 실업률이 5%를 좀 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최근 수년 동안에 가장 높은 실업률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에서 왜 도시지역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실업률을 계산을 할 때 농촌 인구도 다 포함시켜서 실업률을 계산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제로 농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상에 행정적으로 농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농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지역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속칭 농민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중국 전국적으로 이 농민공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숫자가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적어도 1억은 넘는다는 것은 틀림이 없고 많이 보는 사람은 2억 명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농민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향인 농촌에서 살지 않고 대도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죠. 아이들은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돈을 번 다음에 춘절이 될 때 돈과 선물을 싸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중국의 아주 새로운 풍습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실업률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농민을 포함시키지 않고 행정상으로 농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실업률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업률이 5.2%라는 것은 적어도 추세를 볼 때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금년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정책 중에 농촌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하라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농민공으로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사실상 실업 상태일 텐데 이분들을 창업중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돌아와서 창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창업을 하지 않죠.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이분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한 화교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년도에 이렇게 귀향 창업으로 분류된 사람 수가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760만인가 뭐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도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농촌으로 보내서 창업을 시킨다는 창업의 핵심 역할을 부여한다는 이런 정책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의 실업 사태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중국 인사 계열에 속하는 미국의 경제학자 친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서 중국 정부 통계, 다시 말해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중국 정부의 통계 숫자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실업률을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7%에서 8%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로직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반중국 정부 인사라는 차원에서 보면 중국 정부에게 불리한 쪽으로 분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친펑이라는 사람 말대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숫자대로 해도 7, 8%가 나오니까 현실 숫자가 반영됐다면 그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심지어 미국의 화교 매체 중에 하나인 아폴로 네트워크, 이 매체에서 전문가의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인용한 실질 실업률은 25.48%나 됩니다. 그래서 이 25.48%라는 숫자는 믿기에는 너무나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만일 실업률이 25.48%라면 그것은 폭동이 나고 국가 전복이 일어날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친펑이 국가통계국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다는 7% 정도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것이 제가 이 중국 생활의 생활 반경에서 접하는 젊은이들의 지금 실업 상태하고 비춰볼 때도 경험적으로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7% 정도의 실업률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这一代就是有人缺，有的人家说的这个，你给他这伙计不拿30万光咱们这里，不咱买东西，下来现在这小孩结个婚，你光说连买楼加买车加接下来，你没有200万能自家来了呗？啊，是不是？啊，嘿，你光说这个老百姓上哪直接这个钱？ 그리고 이런 숫자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실업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소위 료언 정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원딩더 원. 그래서 6가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것인데 그런데 이 6개 안정화시켜야 되는 목표 중에 탑 프라이어리티가 바로 실업인 것입니다. 원조에 이것이 가장 1번 목표로 나와 있는 것이죠. 실업 대책이 정책의 1번 목표라면 그것은 실업 상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곧 심각한 실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작년도에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든 아니면 예상이 됐든 금년도 들어와서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5월에 국무원에서 조의 공조 링다오 샤오주, 그러니까 취업 대책반이죠. 취업대책 전담반, 이것을 국무원에 만들고 그 조장에 후춘화 부총리를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후춘화 부총리는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마지노선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맹세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보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료원 정책은 작년에 시작이 됐고 이 링다오 샤오주는 금년 5월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적어도 1년 사이에 실업이 잘 해결되지 못했고 오히려 실업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수출, 투자, 소비,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수출 쪽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큰 문제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 마인드도 지금 바닥입니다. 여기에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민간의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 있는 중국 젊은이들, 그 중에 상당수가 현재 실업 상태인데요.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어디 가서 취업 활동을 해봐야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년 2월, 3월경에 대학의 학기가 끝나고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비교적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해보면 중국 경제의 지표 중에 하나인 물가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폭으로 오르고 있다. 그것은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사태로 인한 식품 가격 증가와 함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영향을 준 위안화의 절하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간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중국 국무원에서 대량 실업 사태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路边的茶楼人影错落，街上传来两三声吆喝，人前摇扇，醒目拍桌，各位看官你细听分说，这江山风雨